살벌해진 여의도에 이제 여의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아직 여의도에서 조국 이슈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과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2년 안에 돌아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살아생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요. 이해찬 씨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만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대요. 그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 자, 택시기사의 발언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겠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자, 이해찬 대표가 내가 살아생전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도 그때 당시 논란이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김재원 의원이 2년 안에 죽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언급해서 논란인데 민주당은 일단 발끈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이 섬뜩하고 경악스럽다. 저주에 가까운 막말, 즉각 사죄하라. 폐륜적 망언에 책임지고 스스로 예결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라는 얘기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의 해명도 들어보시죠. 택시기사의 우스갯소리를 저도 우스갯소리로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희영 교수님, 2년 안에 죽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발언, 이 우스갯소리다라는 김재원 의원의 해명도 나왔어요. 우스갯소리라고 해도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대개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런 얘기들이 당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저런 일종의 막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이 비판을 함에도 왜 이렇게 끊기지 않을까. 지금 저 자리도 한국당 당원들이 있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 안에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워낙 지지자들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죽는다는데 사실 그 단어에 우리가 몰입을 한 게 아니죠. 저분들은 뉘앙스를 본 거죠. 20년 집권론,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택시기사가 이럴 때 우리 편을 들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뀔 텐데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뭐 2년 안에 누군가 사람 이름이 거론되면서 죽겠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수준을 좀 높게 생각하신다면 아유 저희 편 들어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런 표현은 조금 과했네요. 하고 택시비 10만 원 슬쩍 주고 나왔으면 오히려 세련됐을 것 같아요. 그럼 김재현 의원 박수 받는다. 내가 당신 뜻은 받아들이겠다. 감사하다. 10만 원 뚝.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정치인으로서 이게 그렇죠. 사실은 정치인 김재원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아유 오래 사셔야죠. 무슨 소리세요 하면서 10만 원 뒤로 주고.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가 김재원 좀 변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이제 변하나? 이제 국민들의 수준을 이제 좀 알아주시나? 겉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박수 치는 분들 안에서도 저 발언은 좀 그랬네 하는 당원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박수 쳤다라는 거를 환호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당원들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건 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스갯소리라도 저런 표현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찬 대표의 이 장기 집권론 발언에 변화 수위도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50년, 100년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이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자신감이 붙은 건가요? 처음엔 20년 말씀하시더니 대통령 5명 더 당선시키겠다 하면 5년씩 10번이니까 10번 당선시키겠다. 50년. 그러다가 이제는 100년 집권을 하겠다라는 발언인데 이게 사실상 당대표로서 뭐 이제 당원들에게 자신감 섞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듣는 상대당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로 생각하시는 거야 라고 싶은 발언이죠. 당연히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단 3곳을 빼고 나서 거의 모두를 다 민주당이 석권하기도 했고 부산과 울산, 경남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전부 민주당이 석권하게 되는 건 정말이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 기세를 몰아서 20년 집권, 100년 집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 측에 속해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독선적인 정부의 운영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도래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특히나 이해찬 대표의 과거 발언 중에는 북한에 가서 발언했던 측면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의원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기 집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여러 차례 말에 관한 구설수들이 굉장히 깊게 이뤘던 적이 있었고 과거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게 됐을 경우에도 굉장히 독설을 쏟아낸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막말하거나 발언의 수위 조절을 잘못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상대 정당에서 수위를 높인 막말이 있게 되면 질세라 다른 정당에서는 여기부터 수위를 한껏 더 높인 막말이 있게 되고 서로가 같이 막말하게 되니까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심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20대 국회 거의 끝물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지금쯤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일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라면은 20대 국회에서 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를 고민하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말로 국민들을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